반갑습니다. 홍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건물 5층에 올라와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찍고 있냐면 요게 보면 오아시스가 지금 있죠. 저 오아시스 두 칸이거든요. 104호, 105호인데 그 중에 한 칸, 105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사타경 8071, 이사타경 8071, 대지권 대평 건물 14.024 보이시죠? 14평짜리 1층 상가 경매가 좀 나와서 보러 왔습니다. 뭐 워낙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 여기가 지금 동탄 1이거든요. 동탄 1 신도시인데 이렇게 한번 주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올려서 풍경 보이시죠? 쭉 대부분 학원이 많이 보이죠. 뭐 한의원도 보이고 학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학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차 빌딩에 지금 올라와서 찍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이제 주차 빌딩이 이게 양쪽으로 있는데 그 중에 5층에 올라와서 지금 관찰하기 딱 좋은 높이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요게 지금 제가 낙찰, 그러니까 경매 낙찰 관련해서 지금 일산 코칭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걸 입찰을 하신다 그래서 와서 좀 관찰을 하고 있죠. 어떨지 지금 몇 번째 와서 보고 있거든요. 뭐 밤낮으로 와서 보고 있고 주변 분위기나 풍경들 뭐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건물은 굉장히 괜찮은 게 뭐 여기 보시면 올리브영도 있고 뚜레쥬르 올리브영, 오아시스, 뭐 김봉민 김밥에서 프랜차이즈가 1층에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층부 보면 학원들이 많이 있고 한의원도 있고요. 대부분 학원들이고 한의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 하나가 있네요. 토리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아시스는 뭐 나쁘지 않죠. 뭐 친환경 농수산물, 뭐 식재료 이런 거 파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유기농이나 뭐 친환경을 내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죠. 오아시스가 그래도 있다는 것, 기본적인 소비나 먹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의 소득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 그러니까 먹거리까지 신경 쓴다는 건 아이들의 다른 부분들,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 기본적으로 챙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가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런 상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가치 있고 이런 소비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프랜차이즈들이 다수가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업종과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상권이라는 게 몇 가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면 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적인 주변의 조건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기본적인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죠.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건물에 뭐 뚜레쥬르, 올리브영, 오아시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상권이 나쁘지 않다. 김봉민 김밥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주변의 배후의 어떤 소득과 소비가 나쁘지 않은 지역인 것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아시스가 경매로 나왔을 때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저게 월세가 이제 꽤 높게 14평인데 270을 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건이. 오아시스라는 프랜차이즈고 친환경 농수산물 마켓이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종류의 마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지도,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저게 영업력을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소비가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건 소득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받아도 재계약은 어렵지 않게 가능해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물론 오아시스 쪽에 이제 문의를 해서 재계약 여부, 퇴실 여부 이걸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추정하건대 주변의 분위기라든가 업종을 가지고 추정은 그렇게 좀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물론 이 추정과 이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현장에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현장에 와서는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 검증하는 시간이지, 현장에 와서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보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검증해야 될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고, 사전의 분석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 현장에서의, 왜 이 앞에 다니는 동선, 그 다음에 사람들, 유동성, 그죠? 주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현장을 와봐야 되는 거지, 이게 로드뷰, 뭐 사진 이런 걸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힘드니까, 그래서 사전 파악과 현장 파악,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해서, 또 현장에서 나오는 자료,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전에 파악한 거, 현장에서 파악한 걸 비교해서 거기서 명쾌하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니 입찰 요구를 결정하는 것, 아니 거기서 생긴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에 이제 확인 전화를 해보거나 검증을 해볼 필요가 또 있겠죠. 왜? 재계약 여부는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상권이 나쁘지 않은 상권인 것 같아서 입찰을 꼭 하는 것으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난관에 극복해 있는 문제인데, 저게 두 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쓰고 있거든요. 145, 10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 145, 105를 쓰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구분 상가인데 터서 두 호실을 오픈 상가 형태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출에 치명적으로 제한적 요소, 핸디캡 요소가 되는 거죠. 왜?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구분 상가는 정확히 벽체에 의한 구분으로 그 구분 호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구분 상가는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벽체로. 정확하게 저게 145, 105라고 말씀드렸으면 145와 105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아시스가 145, 105를 터서 쓰고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그게 구분 상가가 아니고 오픈 상가 형태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거나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뭐 여기 수학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청운에 에듀픽 청운 해가지고 쭉 되게 넓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최소한 3개 호실을 터서 쓰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저 3개 호실을 터서 쓰고 있는데 저기 경매로 한꺼번에 전체가 나왔다. 통으로 나왔다. 1, 2, 3호다. 그랬을 때 내가 뭐 1호만 받거나 2호만 받거나 3호만 받거나 해버리면 하나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오픈 상가다. 구분 상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벽체로 확실히 호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가이기 때문에 오픈형 상가다. 이런 식으로 돼서 대출처에서 이제 여러 은행들 뭐 1금융기관, 2금융기관 문의를 해보지만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벽체가 없어서 구분 상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경매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아니면 뭐 해줘도 소액으로 조금만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기 때문에 이런 구분된 벽체가 없는 터서 쓰는 구분 상가들이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입찰을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물건도 지금 대출을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경매를 한 20년 넘게 했고 특수 물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며칠 뒤에 입찰인데 입찰을 하려는지 입찰을 안 하려는지 그런 여부까지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동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권은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상권이고 14평인데 임대료가 한 27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임대료가 높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고 저 상가를 받고 싶어 하고 내 상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배우를 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 상가가 오픈형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대출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내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갈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안 맞고 굳이 이제 많은 고액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런 1층에 상가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14평짜리 상가에 그게 맞느냐. 뭐 이런 회의감이 들거나 굳이 그 돈 들여서 저런 상가를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고민이죠.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투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대출이 적당히 있어줘야 매도 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왜? 매수자가 소액으로 프랜차이즈, 안정적인 상권의 프랜차이즈 상가를 가질 수 있고 수익률이 적당하면 매수자를 아주 좋은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대출이 안 나와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도 조금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투자금의 부담 때문에 또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다각도로 좀 불안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매수,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매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손님이 꾸준하게 지금 많이 관찰해 보니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입찰 여부 며칠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걸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종과 상권에 대한 이야기, 입찰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좀 동영상을 하나 찍어 봤고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산 일신도시 상가 경매 물건 현장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 그럼.